예, 안녕하십니까. KBC 관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전기 기사나 공사 기사, 전기 산업 기사, 전기 공사 산업 기사를 공부할 적에 수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어, 수학을 못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저도 수학을 잘 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격증을 딴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취득을 할 수 있고요. 그 공부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마다 이제 그 이렇게 개인 역량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선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예 바닥인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이 정량적으로 수학이 필요하다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백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지 상태에서 전기 기사 자격증을 공부를 한다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지 시간이 더 많이 다른 사람 이제 수학을 잘하는 사람보다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기 그 기사 과목 중에 수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들이 있어요. 회로 이론이나 그 전자기학이나 그다음에 전기기기나 그다음에 전력공학 일부 그다음에 전기공사 기사에서는 전기응용 일부 그리고 전기기사에서는 다른 과목 전기공사와 똑같고 어, 전기자기학이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순서를 매긴다면은 1번이 1번이 전자기학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왜냐 그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 다음에 회로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력공학, 뭐 전기기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전기기기지 그 회로 이론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랬었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적에는요. 점수가 제일 안 올라갔죠. 회로 이론은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점수가 잘 오르긴 하는데 이게 이게 전기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전자기학을 가지고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령을 하나 이제 전기 기사 자격증이나 전기공사 기사 자격증, 그 다음에 산업기사 자격증, 그 공사 산업기사 자격증, 뭐 예를 들어 전기 기능자 자격증도 똑같죠. 할 적에 팁을 드리자면은 어, 이게 일단은 책을 여러 권을 보시지 않으셔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공부했던 건데 책을 다시 사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기자기학 뭐 이 책을 전기자기학을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저는 다른 책은 안 봅니다. 다른 책은 안 보고 그냥 이 책만 계속 봐요. 뭐 저희 이제 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전기 전공 책들도 있고 또 공업수학 책도 별도로 공부를 합니다. 파트 1, 2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 저는 일단은 기본서를 저는 공부할 적에 정해요. 기본서를 정하고 그 기본서만 가지고서만 봅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조금 제가 넓혀가지 그냥 모르더라도 그냥 일단은 한 책만 보고서 외웁니다. 반복해서 외우고 그리고 뭐 모르면 적어놓고 정말 어려운 것들은 그 조금만 메모에다가 적어놓고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적에 너무 크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뭐 낙권으로 전기기사 자격증이나 기사 자격증 낙권으로 사서 과목별로 보시든
아니면 두께가 큰 거를 그냥 하나로 보시든 일단은 그 책만 가지고서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고요. 이게 회로이론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요점 정리를 하고 나서 회로이론을 넘어가면은 좀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 푸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일단 스킵을 해 놓습니다. 스킵을 해놓고 일단은 이게 한 턴을 돌아갑니다. 한 턴을 돌아가고 나서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봅니다. 그때는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공식을 외우고 풀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깨우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건 그냥 이 공식을 그냥 통째로 외우면은 그냥 거기에다가 문제가 변형해서 나오더라도 이것만 넣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돼요. 정기 자격증은요.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정말 뭐 이 공식도 이해가 안 된다. 그건 답 없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 공식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 공부할 적에 비전공자들이나 아니면 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볼 적에는 이게 전류가 뭐고 이게 전류를 물어보는 건지 단위를 뭐 전압을 물어보는 건지 전력을 물어보는 건지 모를 수 있어요. 그다음 이게 단위가 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하나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점 정리할 적에도 물론 알게 되겠죠. 뭐 직류회로에서 오물 법칙이 중요하고 교류회로에서는 삼상전력과 교류전력, 그 다음에 임피턴스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기본식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공식입니다. 수학을 모르더라도 공식을 알면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 많이 이제 써먹는 이제 그 공식들이나 수학 그 공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삼각함수. 전기에서는 삼각함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삼각함수는 진짜 실무에서도 많이 써먹어요. 역률을 구할 적에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삼각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미분, 적분, 뭐 전자기하학에서는 미분, 적분 나옵니다. 회로이론에서도 미적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도 나오고, 뭐 전달함수도 나오고 하지만 그 라플라스나 전달함수가 그렇게 비중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도 이게 외울 것도 이런 이제 이런 낙건으로 돼 있는데 이런 낙건으로 돼 있는 회로이론 책도 이렇게 라플라스나 뭐 전달함수가 그렇게 포지션을 많이 이렇게 많이 막 착용하고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거기 나와 있는 문제 정도를 좀 이해하시고 모르시면 외우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전기기사, 전기공사 기사 이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할 적에 야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책에 있는 것만 그냥 풀려고 노력 한번 해봐라. 그런데도 안 된대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근데 필수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영어도 알파벳을 알아야지 단어를 조합하는 것처럼 공식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공식을 반드시 외우시고 안 외우시는 잘 나오는 공식들은 반드시 이게 그 조그만 수첩에 적어가지고 이동시나 아니면 뭐 쉬는 시간에 이럴 때 반복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어렵고요. 이거는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와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전기 자격증, 기사 자격증을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신다 하면은 큰 마음 먹고 이제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를 해서 나가신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공식도 이게 수학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뭐 물론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제 수식이긴 하지만 저희는 사실 결과식을 가지고서만 이 실무에 써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아시고
수학도 못하는데 전기 공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자면은,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전공자일 수도 있고 비전공자일 수도 있고 앞으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위에서 보셨던 분 중에 전기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셔갖고 전기 기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이제 가스 자격증 공부하면서 만났었는데, 이제 전기 기사를 가지고서 이제 그, 그 건물 이제 관리소장님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 어떻게 따셔갖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셨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는, 그분이 이제 기계를 전공하셨는데 이제 좀 일이 좀 힘들고 그래서 전기를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소장으로 가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다른 걸 준비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정도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되게 전기기사 자격증을 어렵게 따긴 했어요. 그 뭐냐면은 어 필기시험 합격하면 2년 동안 이제 실기 시험을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이 부여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보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보고 떨어져서 다시 필기 시험을 보고 실기 시험을 두 번째인가 붙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전기 자격증은 뭐 제가 오늘도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전기 기사 합격률을 한번 좀 보러 들어갔었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큐넷에 들어가면은 이게 분포 합격자 비율이나 필기 실기 합격자 비율이나 전체 합격자 통계가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전기기사나 전기공사 기사, 그다음에 뭐 이제 다른 자격증들도 한번 좀 찾아봤었는데, 전기기사랑 전기공사 자격증은 필기 실기 합격률이 한 20%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쩔 땐 뭐 30%로 넘어갈 때도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곡선이 지금 뭐 이렇게 쭉 올라가다 확 떨어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아직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응시자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 20% 이제 30% 이내, 뭐 왜냐면 연도별로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서 바짝에 공부하면은 아직은 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응시하는 사람들도 계속 꾸준히 많다. 그리고 이 전기 업무를 하시고 한국에 있는 한, 전기 업무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한 전기 기사와 전기 공사 아니면 전기 관련된 자격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젊었을 적에 뭐 학교를 다닐 적에 대학생이나 전문대생이나 이럴 때 자격증을 따놓는 게 사실 더 좋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기는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과목도 다른 기사 자격증보다 많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 만약에 제가 보기에 기사 자격증 한 2년 반복해서 제가 좀 허풍을 좀 떨자면은, 뭐 필기 완벽하게 막 책을 이 분철로 돼 있는 걸 달달달달 외갖고 못 푸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실기도 못 푸는 문제가 없을 정도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사 공부 80%는 하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술사 공부를 할 적에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이때 막 몇 년씩 공부했던 자격증 시험이 이제 합격하고 나면 공부 안 하잖아요. 물론 뭐 다른 자격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있는 거예요. 풀이도, 기사가 사실 기술사에 나오는 문제 제일 잘 풀지, 기술사가 잘 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 정도로 전기 기사 문제는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공식을 외우고 응용을 할 줄 아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좀 꼬운 문제들은 조금 고민하고 시간 날 적에 꼭 이 문제를 풀고 가겠다 그러면은 몇 시간씩 투자해서 푸셔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기숙사 공부할 적이나 이럴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정기 자격증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잠시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기 기사나 공사, 기사 자격증, 뭐 쉬운 자격증은 아니지만 수학을 잘해야지만이 이 자격증을 도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공학이라는 게 수학을 모르더라도 그래도 우리 학자들이 연구에는 여러 수식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다면은 어, 무난히 이제 합격에 다가갈 수 있을 걸로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거 준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면은 이제 합격에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모른다고 이게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때마다 나오는 공식들이 있으면은 그날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보시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게 반복되는 공식 하나로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고 공식 하나로 이게 바꿔서 내는 문제들이 많구나. 예를 들어서 P는 VI 코사인 섹타 유효 전력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치세요. P는 V 주고 I 주고 코사인 섹타 주면 그 문제는 풀 수 있지만은 거꾸로 코사인 섹타를 역류를 거꾸로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VI분의 P가 되잖아요. 유효 전력에다가 PI 피상 전력을 나눈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응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지. 이게 기사 시험 자체가 한 문제당 1분 30초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저 마시고 꾸준히 공식과 관련도 문제를 풀고 요점 정리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서 조금씩 가신다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로 이론은 제가 조금 더 마지막으로 회로 이론은 제가 힘을 좀 드리자면은 2차 실기에서도 조금 써먹고요. 전력공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써먹고 그 다음에 이거 실무에서도 이제 뭐 단락 계산서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뭐 로드 리스트를 계산할 적에 써먹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팅 전류 계산할 적에도 써먹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만큼은 정말 전기인으로서 어렵더라도 거기 있는 나온 거를 모두 다 소화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전자기하까지 소화하시면은 아마 해석하는 부분까지도 실무에 들어오면은 눈에 안 보이는 거를 해석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능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윗분들한테 이쁨 받겠죠. 조언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는 이렇습니다.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유도가 돼 갖고 자기에 의해서 유도가 되고 여기 국부가열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좀 마지막 말이 좀 길었는데요. 수학 못한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식 하나하나 1000개 있으면 하루에 뭐 1000개의 공식이 있다면 하루에 10개씩 아니면 5개씩 외워가지고 전기 기사와 전기 공사 자격증 취득에 여러분들이 한 발 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좋은 교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